자, 이변이 속출을 했습니다. 어제 예비선거에서 저희가 어제 보도해 드릴 때만 해도 이 프란체스카 홍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예측 사이트들이 다들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해드렸던 거였었는데, 실제 역시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투표함을 열어보았더니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 마이클 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의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이변이 발생을 한 겁니다. 미네소타주의 하원 의장인 리사 데무스가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이클 린데를 꺾고 공화당 주지사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됐습니다. 한인 2세로 또 민주사회주의자 열풍에 순항을 했었던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데이빗 크롤리 이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한테 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졌습니다. 선거 전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린델 후보가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폴리마켓 같은 데서는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96%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했던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짜 이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마이클 린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들이 선거 있기 전에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다 마이클 린델이 이길 거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데무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 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미네소타 민간기업협의회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이 민간기업협의회는 그냥 비영리 단체이지 뭐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들은 전부 다 마이클 린델이 이긴다고 했는데, 전문 기관이 아닌 그냥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데무스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현실로 벌어지게 된 거죠.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0분 현재 개표율 99% 상황에서 43.4%를 데무스가 얻었고요. 린델은 32.5%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9%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반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에 에이미 클로부차 민주당의 그 연방 상원 의원을 상대로 해서 주지사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데무스가. 마가 진영에서 저명한 인물이죠. 마이클 린델은 자신이 세운 기업 마이필로우를 통해서 인지도를 얻었다가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하라고 조언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근데 이 린델의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선언 실적에 타격을 입힌다라고 저스터 뉴스는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 언론들 사이에서도 이 린델은 좀 거시기해,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조금은 있는 거죠. 제야 시민으로서 뭐 부정선거를 외치고 강한 애국심을 보여주고 트럼프로부터 애국자라는 칭찬을 여러 차례 받았던 모습, 이런 것들은 뭐 박수를 보내줄 만하고 대단한 모습이고 투사로서의 모습은 좋은데, 하지만 실제 정계 입문에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사실 워싱턴 정가에 쫙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아니 정치는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린델은 얘기가 좀 다른 거죠. 린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결과 인정하지 못하겠다, 부정선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린델이 다 이길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무스가 이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미네소타에 있는 공화당원들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클로부차 상원 의원이 워낙 센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네소타 주에서 민주당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클로부차하고 데무스하고 1대1로 대결을 하게 되면 49대 37로 이 데무스가 지는 거로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12% 차이로 지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클로부차하고 린델하고 1대1로 대결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52대 33으로 나옵니다. 사실 52.7대 33입니다. 거의 20% 차이가 나서 지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선거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린델보다는 데무스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미네소타 주의 공화당원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의중이 반영이 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린델은
미네소타 주지사 예비선거 패배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린델이 이 카운티에 남아있는 27만 7천 표를 기준으로 자신이 2만 표 차이로 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집계가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2만 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계속 그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표수가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걸린다. 이거는 사전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린델 측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란체스카 홍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프란체스카 홍은 선거 결과 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곧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의 충격적인 패배 소식은 극좌 세력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폴리티코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2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 34분 현재 개표율 98% 상황에서 크롤리 후보가 39.8%를 얻었고요. 그리고 프란체스카 홍이 39.4%를 얻습니다. 0.4% 차이입니다. 0.4%. 표수로 이야기하면 3,200표 차이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4%니까. 보통 0.5%보다 미만으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재검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의 패배는 진보파로 분류되는 패기 플래너건 미네소타 민주당 연방 상원 후보와 압돌 엘 사예드 미시건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 후보의 승리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습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플래너건하고 엘 사예드 이 두 사람의 연방 상원 후보자들, 민주당 후보자들은 급진 좌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급진 좌파이기 때문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카 홍도 마찬가지로 급진 좌파인데 민주사회주의자 멤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낙선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특히 뉴욕과 콜로라도에서 올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거둔 최근의 승리들을 비교해보자 그러면 더 이상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연이은 경선 승리로 인해서 이 DSA 멤버들의 기세가 지금 잔뜩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사회주의 운동이 위스콘신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폴리티코에 따르면 일부 골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들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홍 후보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 같은 이러한 전국 조직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0.4%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만약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나 AOC 하원 의원이 홍 후보를 지지해준다라고 발표를 했더라면 그 정도는 0.4% 정도는 뒤엎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 내의 진보 진영, 그러니까 극진 좌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진보 진영에서는 홍 후보가 너무나 말실수를 많이 했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후보였다. 그것 때문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과격한 역사관, 잘못된 공산주의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상에도 지금 너무 급진적이다. 어느 정도 급진도 용납해 줄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급진 좌파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민주당 내 전체에서 어떤 경각심들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아닐까.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좌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긴 하나 하지만 실제로 선거에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표를 받을 때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부 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영 덕스라든가 저스티스 데모크래츠라는 단체의 창립자인 젠 위구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전국 언론의 맹공격을 받았고 압돌처럼 능숙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반박 논리를 구축할 시간도 없었다. 지난 2주간의 부정적인 여론이 그녀에게 타격을 준 것 같다. 폴리티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진보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커질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진보주의 진영 사이에서 갈등이 있기는 하나 일단 선거는 치르고 보자라고 이렇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 후보에게 승리한 이 크롤리 후보 같은 경우 오는 11월에 공화당의 톰 티파니 하원 의원과 주지사직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한편 미네소타주도 그렇고 위스콘신주도 그렇고요.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 모두가 과반수를 받지 못하고 득표율 후보가 됐다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쪽은 공화당 후보죠. 여기는 민주당 후보지만 주지사 후보들 중에서도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과반수의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가 됐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 두 주에는 결선 투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는 결선 투표 제도가 거의 모든 주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두 주 모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단순 최다 득표로 최종 승리하는 단판 승부제, 단판 승부제, 뭐 그냥 이렇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예비 선거는 일단 그렇게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주 모두 유권자가 투표할 정당을 사전에 공식 등록할 필요 없이 투표장에서 어느 한 정당의 예비선거 용지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데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하는 방식이 클로즈드 방식이고 폐쇄 방식이 있고 오픈 방식이 있습니다. 그 오픈 방식은 내가 공화당원이라도 투표 현장에 가가지고 민주당 투표용지 주세요. 그럼 민주당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안 물어봅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소속 유권자들도 와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아무 정당이나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나는 민주당인데 공화당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 반대쪽을 자꾸 투표를 해주는 이런 이제 역투표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는 뭐냐면은 그 당의 당원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이제 가서 내가 공화당이면 공화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위스콘신주 예비선거 과정에서 결선 투표제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유권자 사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유력 후보들이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논란이 커지게 된 거죠. 지금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현직 부주지사하고 전직 부주지사가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근데 둘 다 중간에 사표를 냈습니다. 중도 하차를 하는 거죠. 이 중도 하차한 두 부주지사들이 사실은 은근히 프란체스카 홍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은근히.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아니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이 돼서 나는 저 사람이 이미 찍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이게 결선투표라는 제도가 있다면 그러면은 1, 2등 해가지고 과반수를 안 넘었으면 다시 투표를 하니까 이 엉뚱한 데 찍어줬던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결선 투표가 없으면은 엉뚱한 데 찍어준 사람의 표는 사표가 돼버리는 그 후보가 아예 탈퇴를 했기 때문에 사표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선 투표 제도가 사실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개방형 예비 선거는 반대편 당원들이 낙선 운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투표 혹은 교차 투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예비 선거의 결과가 진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순수한 뜻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장난질이 쳐져 있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 모두 이번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반발 움직임이 딱히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재검표를 하자라든가 아니면 수사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정도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가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만히 있으면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비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를 가진 주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엘라바마,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예, 등등 해가지고 뭐 한 9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본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주는 딱 3개 주밖에 없습니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조지아주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조지아주가 지금 연방 상원의원 2자리가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둘 다 결선 투표까지 가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선 투표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메인주와 엘라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본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50% 넘어가는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 유권자가 사전에 투표용지에 1등, 2등, 3등 표시를 합니다. 한 명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순위, 요 사람은 2순위, 요 사람은 3순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최하위 후보의 표에서 승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다시 치르지 않고 그냥 예전에 있던 투표에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제거해 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른바 순위 선택 투표제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 선택 투표제도 사실은 논란이 많은 투표제도입니다만 어쨌든 투표제도는 제도대로 또 문제가 있고 또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방식대로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선거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골치 아픈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는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8월이 지나게 되면은, 예비 선거들은 전국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11월 초에 있을 본 선거를 준비하는 열띤 선거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게 됩니다. 지금 뭐 마이클 린데를 지지하셨던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미네소타주에 있는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무엇이 될지 이걸 저희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AP에서 통계 집계를 한 걸 저희가 보았더니 민주당에 와서 투표한 사람 숫자, 민주당 쪽의 투표 숫자는 뭐 90만 정도 됩니다. 90만. 그런데 이 공화당 쪽에 와서 투표한 사람 숫자는 전부 다 합쳐봐야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원래 거기가 300만이 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근데 예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민주당 쪽의 유권자들이 훨씬 더 행동을 옮기고 있는 투표를 하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토탈 숫자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결국 11월 달에 본선거에 가서도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주이긴 하나 하지만은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한 듯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주라도 주지사 자리가 공화당 쪽으로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하여간 선거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여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